이번 시간에는 이 구궁도에 대해서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육친관계, 육친관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자, 구궁도 우측을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원명국이라 해가지고, 팽생 원명국 써 있죠. 이걸 팽생 원명국을 보내, 팽생 8차를 보는 건데, 여기에 각각의 이제 궁이 있죠. 궁이 이제 9개의 궁이 있는데, 그 기본적으로 보는 걸 말하는데, 이거는 원명국이 되기 때문에 밑에 이렇게 숫자가 나이입니다. 1살에서, 요거는 2살에서 7살, 요 대운이거든요. 명리에서는 대운이 10년 주기로 흘러가는데 비해 가지고, 기문학은 다 대운이 달라요. 1살에서 45까지는 집안이라 해가지고 아래 위에서 밑에 있죠. 그 다음에 46부터는 계속 이렇게 90세까지는 천반이라 그래가지고 위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명국에서는 대운을 보지만 요 밑에 거 보시면 신수국이거든요. 신수국. 신수국은 이제 달을 보는 거예요. 각각의 달. 여기 원명국이든 신수국이든 여기 중궁이거든요. 중궁은 항상 동해 있어요. 동해 있다는 것은 운명해단에 관여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항상 동해져 있다고요. 나머지는 생년월일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원명국은 팽생팔자가 있죠. 사주팔자, 연, 월, 일, 시 따라서 달라요. 요걸 이제 집안이라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보는데, 그거는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에 따라서 다 이렇게 중궁은 무조건 동해져 있고요. 나머지 외궁은 생년을 따라서 열 수도 있고, 여 있을 수도 있고, 다 다르죠. 그러니까 모양이 다 앉은 자리가 다릅니다. 그거는 나중에 설명하고요. 먼저 신수국에서 이렇게 9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9개의 란이 있는데 이 구궁이라 그럽니다. 구궁 9개, 궁이 9개라 가지고 그렇습니다. 중궁은 항상 있고요. 신수국에서는 여기 고유한 자리가 있어요. 고정된 자리. 이 자리가 달이 매돌달인가 달이 고정되어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여기는 내나 이거죠. 그대로 옮겨 하면 이 자리는 이거잖아요. 여기는 일감궁이라 그래요. 일감궁. 처음에 여기에서 일감궁이라 그럽니다. 일감궁. 그 다음에 흘러가는 기운이 이감궁기가 일로 올라가요. 여기 이감궁이에요. 그리고 3 다음에는 4죠. 4. 그리고 이게 이감궁.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삼진궁이 있죠. 삼진궁 이렇게 흘러가요. 그 다음에는 4 다음에는 5니까 일로 가죠. 이게 이제 고정된 숫자라는 거죠.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송궁. 그래서 5 다음엔 6이 있잖아요. 숫자가요. 그래서 이 다음에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 흘러가는 기운이 이렇습니다. 숫자에. 이러한 것들은 원리는 앞서 어저께 말했지만도 이 동영상에 다 이렇게 무료로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보시면 다 이렇게 이 명국 짜는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5궁, 중궁은 항상 동해 있죠. 5궁. 그 다음에 1로 오는 거예요. 6 다음엔 7이 오는 거죠. 7. 그 다음에는 이걸 6건궁이라 해요. 6건궁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는 7 다음에 8이 가죠. 그 다음에는 7태궁이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8 다음에 9가 일로 오죠. 그 다음에 8강궁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옵니다. 그죠? 9 다음에 이렇게 오죠. 그 다음에 8강궁 다음에는 9이궁, 마지막에 9이궁. 그러니까 여기 다음에는
이렇게 올라가죠. 10 다음에는 1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중궁에 이제 머무는 거죠. 1 다음에 2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이고, 이제 흘러가는, 그러니까 이 궁의 법칙이 여기에서 일감궁이란, 일감궁, 그 다음에 이공궁, 일감궁, 이공궁, 그 다음에 삼진궁,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사송궁, 그 다음에는 오궁, 이래 되겠죠. 오궁. 그 다음에 육건궁, 그 다음에 칠태궁, 그 다음에 팔강궁, 그 다음에 구이궁,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1, 2, 그래가지고 숫자가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이 고정이에요. 흘러가는 홍국수에 이렇게 이 순서 따라서 항상 이 숫자는 다르겠죠. 중국에 따라서, 그죠? 그거에 설명은 영상을 보시면 다 나옵니다. 이런 것도요. 다 설명하려면 길고 영상을 보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수가 이렇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죠. 낙서구궁의 별 순서입니다. 이게 이렇게 간다는 거,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법칙이 이렇다는 거 아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달로 보게 되면 여기는 12지지를 볼 것 같으면 12지지 자축임이 진석하잖아요. 이게 자월이에요. 자월. 이 고정되어 있어요. 불변입니다. 불변. 이 자리에 있는 자월, 음력으로는 자는 11월 달이죠. 11월 달 자월이라는 거죠. 이 자리에. 11월 달. 이게 자월이래요. 자월. 그 다음에 여기에는 12월과 1월이 있죠. 그러면 요거 12월은 금년도에 12월이 돼요. 작년도에 12월이 돼요. 2021년도에 12월을 본다고요. 그러면 2022년 12월은 2023년에 이 자리를 봐야 되겠죠. 2023년에 2023년을 옮겼습니다. 이 자리가 2022년도에 음력 12월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 거 아시겠죠? 그럼 다시 이제 금년에 들어가지고 보게 되면 이 모서리 궁은 각각 두 달이 있어요. 두 달이. 그리고 여기는 자, 추, 인월이죠. 묘월, 진월, 사월, 5월, 미월, 신월, 유월, 술월, 해월 이래가지고 각각의 달이 이렇게 붙습니다. 이게 고정된 거거든요. 고정, 불변입니다. 불변. 항상 요 자리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요거는 2021년도 음력으로 12월이란 거예요. 요거는 2022년도 음력 1월. 요거부터는 음력 1월. 이거는 음력 2월. 이 칸이 말이에요. 이 칸이. 묘월이니까 음력 2월이죠. 요거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그 다음에 12월은 2022년도에 가가지고 요 칸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1년 12달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일감궁이라고 하는 것은 큰 물이에요. 큰 물, 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바다, 큰 물요. 이 감궁은 이 자리가 오행으로 보자면 달로 보자면 음력 11월 자월이지만 오행으로 보게 되면 큰 물이라는 거죠. 크게 보게 되면 이 두 자리가 물이에요.
요 파란 거 해놨죠. 여기 이제 목이 이 두 자리가, 요 두 자리가 송궁과 이궁, 요 다리 송궁이 화예요, 화. 이게 감궁과, 이 자리가 감이잖아요. 감궁과 건궁, 이 두 자리를 오행으로 물러본다고요. 오행으로. 그 다음에 간궁, 간궁, 간궁과 진궁은 이 두 자리는 목으로 봐야. 그 다음에 이 송궁과 이궁은 이 두 자리 바탕 자리는 화로 봐요. 그 다음에 이 공궁과 태궁, 이 두 자리는 오행으로 금을 봐요. 그리고 이 중궁은 오행으로 토로 봐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 가운데 일강궁 이 자리 하나는 당연히 물입니다. 이 자리는. 요 합쳐가지고 오행으로는 수지만 요 좌측에는 바다라고, 큰 물, 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강궁 요 자리는 간이산이라 해가지고 산입니다. 산. 요거는 간이산. 요거는 태위택이라고 해가지고 번개입니다. 번개. 그 다음에 요거는 송궁이라 해가 손이풍이라 그래가지고 바람을 말합니다. 바람. 이거는 번개고요. 바람. 그 다음에 이거는 이궁이라 해가지고 태양입니다. 태양. 그 다음에 요거는 곤이지라 그래가지고 요거는 대지입니다. 대지. 땅. 그 다음에 이거는 태위택이라 그래가지고 연못이에요. 연못. 운물캐도 되고 연못캐도 되고 옹달샘캐도 되고 연못. 그 다음에 이거는 건궁이라 해가지고 하늘입니다. 하늘. 요거는 바다고요. 요 자리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좀 전에 해놓은 거 한 번 더 복습을 하게 되면 이 자리가 자월이라 그랬죠. 음력으로 11월. 요거는 축월. 요거는 축월. 12월. 12월. 요거는 전년도의 12월입니다. 현재의 12년 보면 다음 해를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1월이에요. 1월. 음력으로 1월이라고요. 이 절기상으로 보는 겁니다. 음력으로 1월 1일이라 가지고 음력 1월달이 절대 아닙니다. 절기상은 입춘이 돼야지만 음력 1월이 돼요. 입춘, 경칩, 청명, 망종, 하지 이렇게 흘러가죠. 그 다음 여기도 강궁을 봤을 때는 당연히 이거는 이제 뭐 흔히 많이 했으니까 축은 소가 되고 범이죠. 토끼를 말하는 거고. 좀 앞서 말한 거하고 또 동일합니다. 똑같이 이제 해놓은 건데, 이 자리가 앞서가 말한 거, 요거는 목이라 그랬죠. 요거는 화라 그랬고요. 이거는 금이라 그랬고, 이 두 자리 바탕입니다. 바탕. 이 자리는 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토라고 했지만, 이 토는 또 중앙에 있는 게 사방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 자체가 술, 충, 미. 그래서 자리 자체가 토입니다. 이 모수리궁은 토, 자리가. 이 자리가 금이지만 요 자리 하나만 보게 되면 토라고요. 요 두 자리는 수지만 요 자리 하나만 보게 되면 토라고, 토도 본다고요. 요 두 자리가 목이지만 요 자리 한 자리만 보게 되면 토로 보여. 모서리는 토예요. 요 두 자리는 화지만 요 자리 하나만 보게 되면 토라고요. 화지만 토. 그리고 모서리 4개는 동그라미 해놨죠. 축진, 술, 진술, 충미, 진술, 충미. 요 4자리는 각각 토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궁에 있는 가족을 볼 때에
이 가족을 볼 때에 이 근위처는 하늘이기 때문에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아버지의 모습을 많이 보여요. 그거는 공부하다 보면 다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아버지라는 것만 외워두시고, 여기는 중남, 중간에 형제 중에서 여기 장남 자리거든요. 장남, 여기 장녀, 장남, 장녀, 이 자리가 장남이고 장남의 기질을 갖고 있고 장녀의 기질을 갖고 있고 이건 아버지의 기질을 갖고 있겠죠. 그 다음에 중녀, 중간에 형제 여자라고요. 그 다음에 중남, 중녀, 중남의 기질을 갖고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건 아버지 했잖아요. 엄마가 이 자리입니다. 엄마가 이제 모친, 노모, 노부, 부친 뭐 이래도 되고요. 그리고 이 자리는 소남, 어린 아이, 어린 아이, 무수매, 남자요. 요거는 손녀, 어린 손녀. 이렇게 요 자리가 고구라는 걸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중국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육친 관계를 볼 때에 이제 육친 관계를 모르면 안 되겠죠. 원명국이든 신수국이든 육친 관계. 육친은 여기 연간이라 하는 게 아버지예요. 여기 연지라 하는 게 엄마라고요. 그러면 그건 항상 달라지는데 이 사주에서 임의로 한 겁니다. 이 사주를 보게 되면 연지, 여기 모친, 여기 모친이라고. 이 모친의 여기 이제 연지는 모친인데 이 궁이 모친궁이 되면서 특히 요 집안에 있는 숫자 홍국수 여기 모친이라고요. 모친을 더드럽게 드러나는 것은 지금 이런 것이 모친의 어떤 여기 했는 게 이렇게 보면 돼요. 요 안에 들어 앉아 있는 게 모친이에요. 물론 천반도 봅니다. 이것도 보는데 기본적으로는 모친이 유라고 유 사라고 사는 거 유죠. 유 금. 그러면 이 기질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질과 이런 기질이죠. 엄마가. 그럼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여기 연지라고. 연지는 모친. 일단 모친을 이용하시고 여기서 모친은 이 안에 있는 이런 성질과 오행의 성질과 육신의 성질, 그 다음에 이런 기질. 괴문 성장이라 하거든요. 이런 기질. 나중에 요건 여기 하나하나에 들은 거 이런 것들은 동영상을 무료로 올려놓은 거 보시면 다 되고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저절로. 그 다음에 부친은 아버지잖아요. 연간. 그럼 연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연지는 어머니라 그랬죠. 그럼 어머니의 기륭을 요거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친은 연간이 어딨노 보게 되면 여기 연간이네요. 연간. 지금 시간하고 겹쳐가지고 그런 건데 연간. 그러면 여기 아버지의 전체적인 운을 보는 뭐또 천만도 다 봅니다. 개들에 보는데 이제 전체적인 아버지의 기질. 이화죠. 그리고 기질과 어떤 성향, 괴물 성장. 아버지는 요 자리에 앉아있죠. 그 다음에 내가 있겠죠. 제일 중심으로 새가 뇌입니다. 사실은 뇌를 제일 중심으로 봐야 돼요. 이 세상은 내가 있기 때문에 부모 형제가 다 있기 때문에. 나가 없으면 부모 형제가 없죠. 그러니까 새를 제일 먼저 봅니다. 여기 중심축이니까. 제일 중심 자리 나니까. 새는 나예요, 나. 그럼 나는 오행이 10토요, 10토. 나는 오행이 10토고, 물론 천반도 봅니다만은, 요것도 이렇게 했는 게 괴물성장과 각종의 살성, 이런 살성들도 나의 어떤, 성향이 됩니다. 그래서, 뇌를 먼저 봅니다. 요게 나요. 요거 새는 나도 보고 가정운을 봐요. 가정운. 특히 가정운을 나도 보지만 가정운을 본다. 배우자운을 같이 본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봅니다. 내가 10토지만 내는 오행으로 10토. 내는 10토라고. 내 오행은
내 오행은 10토, 여기 10토가 적혀있죠. 그러면서도 천지반의 부부합 정도 보고 요것도 다 이렇게 봅니다. 나. 그 나를 보게 되면 일간도 난데 요거는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나. 요거는 일간은 명리에서 말한 명리가 경금이죠. 그리고 경금이 있으니까 여기 일간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간은 외부적인 나, 그러니까 사회적인 나죠. 사회적인 나. 그러면 이것도 나고 이것도 나고 중심축은 여기에서 다 나와요.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파생돼 나와요. 그래서 이게 중심, 절대적으로 나. 이거는 간접적인 외부적인 나. 이 색깔이 뚜렷하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게 절대적으로 여기에서는 내가 없으면 안 되니까 제일 어떤 중심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해놨고, 아까 부모는 이제 앞서 말했는데 원래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부모가 있으니까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 배우자가 있을 거잖아요. 배우자는 근데 이 남자라면 여기 여자인데 지금 현재 남자라면 배우자는 재성이 부인이에요. 그러면 이 재성이 이게 부인이라고. 그러면 요거 숫자 두 개가 부인이 되는 거예요. 여자가 되는 거예요. 부인도 되고 나중에 애인도 되고요. 이게 부인 일반적으로 부인. 보통 여기에서도 정제 편제가 있어요. 재성에는 정제는 본부인이고요. 편제는 애인이나 재혼이나 재혼녀, 요거는 본처 이렇게 봅니다. 정제 편제는 좀 이따가 이제 할 거니까요. 먼저 그렇게 본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재성. 그러니까 나가 볼 때는 내가 남자라고 했을 때는 이 욕을 보고 이제 하는 거죠. 부인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괴문성작은 두 개밖에 없지만 여기에 있는 공궁의 것을 여기 밑에 있는 걸 다 가지고 와요. 여기 있는 걸. 여기 있는 걸 다 가져와요. 중궁에 있는 것은 여기 있는 걸 끄잡아 쓴다고요. 그러면 재성을 보게 되면 이게 일육수죠. 재성을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했는 거 요걸 다 이렇게 본다고요. 같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여자라면 남자는 관기를 봐요. 관기. 관은 명리지만은 정관. 그러니까 본남편요. 본남편. 이거는 재혼남 또는 애인. 이렇게 봅니다. 물론 관계 자체는 남녀를 불문하고 직장, 관운 이런 걸 봐요. 그리고 여자는 직장, 관운 플러스의 남자도 같이 봐요. 그러니까 가정을 볼 때에 남자라 그러면 이 세궁 전체하고 재성 전체를 봐야겠죠. 남자라면 배우자 복을 보려고 하면 여기 나도 되고 가정운도 본다. 이렇게 남녀를 불문하고 가정운도 본다고 했기 때문에 나도 보면서 가정운을 보기 때문에 이 세궁과 재성이 어디 항상 다 여기 있는 게 고정된 게 아닙니다. 쇠도 고정된 게 아닙니다. 근데 쇠가 여기 있으니까 요거 좀 하는 거예요. 쇠가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쇠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정궁을 볼 때는 배우자부 볼 때는 여자라 그러면 이거하고 관계를 살펴야 되겠죠. 관하고 있는 두 궁을 요걸 보가지고 남편 복이 어떻게 되는가를 있나 없나 덕이 있나 없나 살피는 거고 남자 같으면 가정궁, 세궁과 이 재성이 있는 걸 살핍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이렇게 이제 해놨고요. 그 다음에 형제가 있겠죠. 형제는 월간은 이 월간은 손해의 형제를 말해요. 맞이 형제. 내 형제도 제일 맞이 형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 밑에 월지는 밑에 동생, 아래 동생. 그런데 내가
막내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막내면 제일 큰 형을 말하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걸 월지, 밑에 동생을 보는 거죠. 물론 한 명밖에 없으면 이건 안 보고 하나만 보면 되겠죠. 그리고 내가 중간이다. 내가 중간이면 월간은 손이이고 내 밑에는 월지가 되겠죠. 예. 만약 형제가 월지 월간에 대형이 없으면 안 보면 됩니다. 그런 거고요. 그러면 없으면 왜 없는가? 월지 월간이 아주 흉해서 그래요. 월간 월지가 아주 흉할 때는 충국되고 막 극되고 막 그러다 보면 없어 형제가 없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월간과 월지는 형제를 본다. 이것도 이제 월간도 있지만 형제가 2명만 있나요? 4명도 있을 수 있고 5명도 있을 수 있죠. 그거는 또 보는 방법이 아주 나중에 끝까지 공부하시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식을 보겠죠. 자식은 시간이 있거든요. 시간이 큰 애예요. 여기 시간이 있네요. 여기 시간이 자식, 큰 애를 말하고 시지는 아래 자식. 아래 자식. 여기 시지가 여기 있네요. 그러면 시지는 이걸 보고 시간을 이걸 봐요. 오행은 이겁니다. 오행은 이겁니다. 그러면 자식이 2명만 있나요? 1명이 있으면 이것만 보면 되겠죠. 시간을 먼저 나온 자식이 되기 때문에 시간 보면 되겠죠. 만약 월지가 잘못되거나 유산되거나 죽거나 사산되거나 병들어 죽거나 사고나 죽거나 죽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형제가 자식이 뭐 3명, 4명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형제면 주로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또 보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거 마지막 공부를 끝까지 하시면 다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럼 그걸 통해서 형제도 앞서 말했지만 2명만 있나요? 형제가 월지 월간만 있나요? 그러면 3명, 4명, 5명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형제 중에 몇 번째 형제가 나에게 도움이 되고 흉한 것을 또 가릴 수 있어야 되는데 갈 수 있을 것이고, 또 시간 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2명만 있나요? 3명이 있고 4명이 있고 5명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첫째가 3번째, 4번째 어느 자식이 나에게 가장 귀한 자식인 걸 또 찾아올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 지금 그런 부분들은 운고 기문만 외에는 다른 데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 이제 기존에 공부를 해보시면 이런 것도 여기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을 것인데, 기존에 기문을 안 하신 분들은 다른 데도 그래 하겠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건 알지 못합니다.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면 돼. 운고 기문하고 기존 기문하고. 기존의 기문을 하신 분들은 크게 이렇게 차이점을 알 수가 있을 것인데, 이제 모르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형제가 몇째, 자식이 몇째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는 것도요. 그렇게 본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육친 관계를 이제 좀 더 이제 육신 관계, 육신과 육친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비슷하지만 육친은 부모, 형제 이렇게 말하고 육친은요. 그다음 육신은 이 손이나 이런 거 갖다가 요거는 문서 이런 거거든. 인성력. 요건 이런 것들은 직장도 되니까요. 쟤는 또 뭐 이렇게 재물도 되고 또 투기 투자 뭐 돈도 되니까 이런 것들을 육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그 연지, 연간, 월지, 월간 뭐 이런 거 갖다가 자식 이런 걸 자식을 육친이라 그러고요. 자, 육친은 나, 부모, 형제, 자녀, 여자 같으면 남편, 남자 같으면 부인이 있겠죠. 그래서 육친이라 부릅니다. 새는 나 자신을 봐요. 명리에서는 일간을 이제 기준으로 보는 거죠. 명리에서는 일간을 기준으로 보지만 기문은 땅을 밟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지를 중심으로 봅니다. 그런 게에
이 진자리가 내가 되는 거예요. 세. 그래 앞서 말했지만 이게 이 궁이 진사자리잖아요. 예, 자, 축, 인, 묘, 진사 이렇게 자리가 고정되었다 그랬잖아요. 자, 축, 인, 묘, 진사, 오, 미신, 유, 술해. 이 고정된 자리에서 진이니까 여기 진이 세란 말이에요. 내 중심자리. 항상 이게 중심자리가 나가 되는 거예요. 이 세가 이제 붙어 있는 거죠. 맹리에서 말하는 진은 여기 있기 때문에 일간으로 붙었는데 맹리는 이걸 중심으로 하지만 기문은 일치를 중심으로 해요. 이거 이제 똑같단 말이죠. 세는 가정을 보는데 나도 보고 가정의 안녕을 본다. 남자는 재성, 여자는 광기를 배우자로 봐가지고 만일 첫 남편이 좋고 요것도 남자도 정제하고 편제가 있어요. 예. 정제는 나와 음양이 다른 거고 요거는 음양이 같은 거 내가 극하는 것으로서 음양이 다른 거 정제 편제 요거는 본처 재혼녀 애인 요거는 그러니까 본신랑 첫 남편 요거는 재혼남 애인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봐가지고 가정의 유무, 남편, 배우자 복이 없는지를 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죠. 새가 만일 여기가 자라면 이게 감궁이니까 이게 자자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새가 되는 거죠. 예, 그 말입니다. 만일 축인궁이라면 여기가 축인이 있다면 여기 축인 자리니까 여기가 새 자리란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 아무거나 해볼게요. 수레궁이라면 여기 이게 술이나 해라면 태어난 날이 술이나 해라면 여기 술의 자리잖아요. 그럼 해가 여기 있다는 거죠. 붙는다는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연간은 아까 어머니라 그랬고요. 연간은 아버지라 했고 연지는 어머니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정인이 있어요. 정인은 보통 이제 아버지로 보고 편인은 어머니 계모로 봅니다. 월지는 아래 동생, 월간은 손의 형제. 예, 요거 이제 보시면 본인이 장자면 바로 밑에가 월간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동생은 월지가 될 거고요. 이게 이제 급제는 여기 급제죠. 급제. 이것은 나도 되지만 또 비견도 됩니다. 비견도 새는 내하고 같은 거는 비견도 돼요. 그 형제는 이렇게 급제 여기도 급제는 여기 급제잖아요. 요 10토에서 급제. 예. 형 붙은 거는 급제예요. 급제는 남형제, 뭐 이복형제, 비계는 여형제, 예, 뭐 이렇게 봅니다. 보통 친구나 지인, 주변 사람들을 봅니다. 친구나 지인들의 도움이 있나 없나 요걸 보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시지는 둘째 이후의 자녀, 시간은 장남 맞이를 보는데 상관은 아들,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는 거죠. 상관은 아들, 식신은 딸, 예. 이렇게 보는 걸 참고로 그냥 알고 계시고요. 여기서 몇째 행제인지 이런 거는 깊이 이제 더 가면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육친 관계에 있어가지고 새가 나잖아요. 그 나는 여기에서는 10토란 말이에요. 항상 바뀌거든요. 내라는 오행은 내가 만일 여기 앉아 있으면 나는 팔목이 되는 거고 새가 여기 있으면 그죠? 새가 여기 있게 되면 나는 7화 불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항상 바뀝니다. 생년월일 따라서 사주에 따라서 바뀌겠죠. 내가 앉는 자리가. 예. 그러니까 새는 형제도 오행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새나 형제는 같은 오행이에요. 오행은 같아요. 단지 음양이 다르겠죠. 음양이 다르고 오행이 같은데 이 새나 형제가 극하는 게 있다고요. 그게 재성이라고. 예. 그게 내가 죄를 극할 때, 예.
내가 극하는 게 재성이래요. 이 내가 재성을 극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토잖아요. 그러면 토극수 되니까 수를 극하니까 이게 재성이죠. 내가 극하는 것이 재성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음인 음토잖아요. 음이죠. 그러면 내가 극하는 것으로서 음양이 서로 간의 음음, 양양 같으면 편제예요. 편제. 같은 거면. 내가 지금 음이잖아. 십토는 음이죠. 음토죠. 육수도 음수예요. 같은 극을 하는데 같은 음끼리 또는 같은 양끼리 이 극하는 것을 편제라 그럽니다. 편제. 그런데 여기에서는 음토잖아요. 요것도 음수잖아요. 음수, 육수가. 그러면 토극수 하는데 내가 극하는 것으로서 음량이 같은 음몸 아니면 같은 양양 되면 이걸 갖다가 편제라 그런다고. 편제. 예, 편제. 그런데 이게 일수가 있거든요. 여기 일수는 양수죠. 십토는 음토죠. 토극수가 그걸 하기는 하는데, 여기 그걸 하기는 하는데, 이거는 음토회가 양수를, 음량이 다르잖아요. 음량이 다른 거 갖다가 정제라 그래요. 정제. 그럼 일수는 정제가 되고, 육수는 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음량이 서로 간의 양음이 다르게 하게 되면 이렇게 정제가 된다. 그걸 하는데 다르면 만약 이게 오토라 봤을 때게 오토 이 새가 오토라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양토죠. 요거는 음수죠. 토극수 이 토가 수를 극을 하죠. 하는데 극하면 재성인데 정제인지 편제인지는 양음이니까 음량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정제라는 거죠. 정제. 예. 그러니까 양양, 양양. 그렇게 이런 것을 동시에 이렇게 극하면 같은 음량에서 극하게 되면 그걸 편제라 그러고 음량이라든지 양음이라든지 반대되는 거 하게 되면 정제. 예. 이러한 육치는 다른 맹리하고 또 똑같으니까요. 맹리학을 풀이하는 걸 보시도 다 이해됩니다. 다른 데 검색해 보면 다 설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새나 내가 극하는 그게 나를 그리고 형제를 이제는 아까는 내가 극을 하는 거지만 또 나를 극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극하는 것이 재성이었다면 나나 형제가 극하는 것이 재성이었다면 그걸 하는 거죠. 예. 그런데 나나 형제를 극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관계예요. 관계. 극하는 걸. 극하는 걸 관계라 그런다. 그러니까 음양이 나를 극하는 것으로서 이게 음토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음목이죠. 같은 음기를 하게 되면 편관, 맹리에서 편관이라고 하고 간단하게 귀라 그럽니다. 규성, 귀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거는 음토란 말이에요. 요거는 양목이란 말이에요. 목극토 하잖아요. 목극토. 목극토, 나를 목극토 하는데 음량이 다르면 정관이라 그래요. 관. 말하자면 정관인데 줄여서 관 이렇게 말해요. 정관. 정관인데 정자 빼고 관 하면 정관이라는 거 아시면 되고 편관을 줄여서 귀. 귀로 가면 귀는 거 편관이라는 거죠. 편관. 그래서 음량이 다르게 이거는 토는 토지만 음토. 요거는 목은 목인데 양목이니까 양의 음토를 극하면 이거는 관. 같은 음음, 같은 양양은 귀.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와 같은 걸 비견이라고 하고 나의 오행을 다른 걸 급제라 그래요.
내가 지금 현재 토잖아요. 그러면 음토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양토거든. 예. 같은 토라는 건 동일하지만 음량이 다르니까 이걸 급제라 그런다. 급제. 친구나 동료, 지인, 주변 사람을 말한다고요. 그렇게 대표적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같은 오행, 천반에 보게 되면 같은 오행이 있을 수 있고, 이걸 또 그 비견도 봐요. 나지만 같은 거니까 비견도 봐요. 그렇게 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생하는 게 있다고요. 그걸 손이라 그런다고. 그러면 내가 토잖아요. 토가 생하는 것은 금이죠. 토생금 하니까. 예. 그러니까 토가 생하는 걸 금인데 그걸 손이라 그런다고. 그런데 그것이 음량이 다르면, 내가 음량이 다르면 상관이라 그러고, 음량이 같으면 식신이라고 그런다고요. 음량이 같으면.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나를 생하는 거, 또 나를 생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나도 형제도 생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부모가 나를 생하잖아요. 그게 부모가 나를 생하잖아요. 부모가 나를 생해주죠. 형제를 생해주고 생해주잖아요. 그러면 나를 생하는데 내가 이거는 음토잖아요. 이거는 화니까, 화생토하니까 이 두 개가 화잖아. 화. 화는 화생토하니까 합쳐서 줄임말로 인성이라 그럽니다. 인성. 인성에는 정인이 있고 편인이 있어요. 정인은 여기 음토잖아요. 그럼 생을 하는데 화는 화인데 이거는 양화란 말이에요. 양화. 양이 음량이, 그러니까 내가 음인데 생해주는 것으로서 음량이 다르게 생하는 걸 갖다가 정인이라 그래요. 정인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나를 생하되 음량이 같은 거, 이거는 음화잖아. 음화. 그래, 음화는 뭡니까? 나를 생해주는데 이거는 편인이라 그래요. 편인은 보통 급제를 생해요. 예. 급제는 왜냐하면 내 형제도 되지만 이렇게 그 배다른 형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의는 나의 친어머니라면 이거는 계모나 그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편인은 급제를 생하고, 정의는 나를 생한다. 무조건 나를 생하죠. 어머니는. 그래서 음량이 다르게 되면 편인이고, 나를 생하는 것으로서 음량이 다르면 같으면 음량이 같으면 양량이라든지 음염이라든지, 그죠? 새가 만일에 토라면 이 칠화는 양화잖아요. 이게 양토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편인이 되는 거죠. 이게 정인이 되고, 새가 지금 식토가 되기 때문에 이게 정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형제가 생하는 육친은 손이고요. 형제를 생하는 육친은 인성입니다. 형제가 생하는 육친은 손이고, 여기를 볼 것 같으면 형제가 생하는 육친은 손이죠. 목생화니까 손. 그리고 손이 생하는 육신은 재성이고요. 손을 생하는 육신은 새와 급제, 형제가 되고요. 손이 극하는 육신은 관계가 되고, 손을 극하는 육신은 인성이 됩니다. 재성이 생하는 육신은 관계가 되고요. 재성을 생하는 육신은 손이 됩니다. 재성이 극하는 육신은 인성이 되고요. 육신이란 말이 더 맞겠네. 육신보다는요. 이 신자, 신이 아니고 신이 되어야 됩니다. 재성을 극하는 육신은
나 또는 행제. 그러니까 뭐 이 육신이나 큰 관계 없는데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광기가 생하는 육신은 인성이고요. 육신요. 육신은 인성이고 광기를 생하는 육신은 재성이다. 예. 그 다음에 광기를 극하는 육신은 손이고요. 그리고 광기를 극하는 육신은 손이고 광기가 극하는 육신은 나 또는 급제, 형제가 된다. 이걸 도표로 말하게 되면 요거 하나 더 있네요. 그 다음에 인성이 생하는 육신은 나 또는 형제가 돼. 인성이 이 나와 형제를 생하잖아요. 그 다음에 인성을 생하는 것은 관계가 되는 거죠. 육신은. 인성을 극하는 육신은 재성이 되고 인성을 극하는 육신은 손이 됩니다. 그걸 도표로 보게 되면 이것이 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 육신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해단에서 기흉을 갖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길흉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정인도 있고 편인도 있죠. 왜 정인인지 편인인지 말했고요. 그러니까 같은 정인도 편인도 인이니까 한마디로 인성이다 말합니다. 인성이 생하는 육신은 비경급제예요. 비경급제. 여기도 목생화 하잖아요. 목이 화가 비견이 되겠죠. 목의 입장에 봤을 때는 여기 중심으로 봤을 때는 그러하죠. 그 다음 비견이 생하는 거. 비견이 생하는 것은 요거 화죠. 화가 토를 생하잖아요. 화생토 하죠. 여기는 목이 목생화 하는 거고. 그걸 육신으로 붙이실 때 비경급제라고 했을 때는 비경급제는 상관과 식신을 생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줄여서 손을 생한다. 손에는 상관이 있고 식신이 있다. 그 다음에 이 식신, 상관, 이 손이 생하는 거 줄여서 손이라 하거든요. 줄여서 손. 이것이 생하는 것은 재성이에요. 재성. 재성. 그러니까 정제도 있고 편제도 있는데 줄여서 재성이라는데 정제, 편제를 생한다. 이 정제, 편제는 정관, 편관, 편관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도 보게 되면 명리에서는 정관, 편관인데 관귀죠. 귀, 관귀, 관귀, 관귀를 생한다고. 정제, 편제는 관기를 생한다. 이 관기는 정인, 편인을 생한다. 그러니까 정인, 편인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생해주면 더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나라고 했을 때 식신상관으로 봤을 때게 손으로 봤을 때게 손이 왕일라 그러면 손이 왕일라 하면 비견, 급제, 새 이런 것들이 생해주면 내가 더 힘이 세고 좋겠죠. 왕성하고 좋겠죠. 반대로 또 극하는 게 있어요. 이 정관, 편관요. 관기죠. 관기는 수잖아요. 수는 화를 극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주로 봤을 때는 관기는 비견급제, 새도 됩니다. 새와 비견급제, 요걸 극한다고요. 그리고 새와 급제, 비견급제는 새라 급제는 뭘 극하느냐 하게 되면 재성을 극해요. 재성. 그럼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재성은 흉하겠죠. 그걸 받으니까, 그죠? 여기 입장에서는 흉하잖아요. 흉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제, 편제는 뭘 극하느냐 하면 인성을 극해요. 인성. 그럼 인성은 정제, 편제니까 이 정제, 편제, 인성은 공부도 되거든, 학생에게 학문. 그러면 이런 거 있을 때는 시험에 떨어지고 공부도 안 되고 하겠죠. 그 다음에 인성은 뭘 극을 하느냐 하게 되면 이 정인, 편인은 손을 극해요. 손. 식신상관을 극한다고요. 그 다음에 식신상관, 이 토는 물을 극하는데 그 식신상관, 이 손은
줄여서 소는 식신상관은 광기를 극해요. 광귀를 극해요. 광기는 세와 급제를 극하고 이런 것들이 상생상극을 알게 되면 해단이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극하는 게 왔을 때는 이 육신이 흉한 거죠. 만약 직장 다니는 사람이 이런 운을 만나게 되면 직장 다니는 이게 관계가 직장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손이 오게 되면 직장을 나오거나 취직이 안 되는 거죠. 여자 같으면 남편이 흉하고 이혼하거나 다치거나 병들거나 죽거나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육신을 안개해야 됩니다. 해단에 여기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주를 보게 되면요. 이 사주가 이제 누구든지 사주가 있거든요. 이걸 갖다가 연주, 태어난 해라 그래요. 연주. 이걸 연주. 그 다음에 태어난 연이라 해가지고 연주. 태어난 달이라 그래가지고 이걸 월주라 그래요. 월주. 그 다음에 태어난 날이라 그래가지고 일주라 그래요. 일주. 그 다음에 태어난 시간을 해가지고 시주라 그래요. 기둥주자 말입니다. 그러니까 4개의 기둥이라 해서 사주입니다. 사주. 4개의 기둥주자로 해가지고 사주. 각각의 천반의 4자, 집안의 4자로 해가지고 팔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주 팔자. 이거는 생년월일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 사람은 남자로서 72년 3월 27일 날 음력에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쥐띠, 임자생이 되는 거고요. 3월달이니까 을사월이 되고 27일이니까 신축 날이 되고 신은 오시니까 갑오시가 돼요. 갑오시. 그래서 사주팔자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세워주는 겁니다. 운명이요. 기문학에서는 일치, 태어난 날을 중심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태어난 날이 축이니까 아까 전에 이 자리가 축인 자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축이니까 이게 해가 붙는 거죠. 해. 태어난 해가 자월이니까 이게 자라 그랬잖아. 아까 전에 자라 그래. 자자리가 자라 그랬잖아요. 달로 보면 11월 달이지만 그 기본 자리는 자라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가 연지가 붙는 거예요. 이 연지. 그 다음에 4월이잖아요. 이거는 진사월이라 그랬죠. 그러면 사가 있는 이 달이 월지가 되는 거죠. 월지. 중국은 항상 동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에 따라서 그 다음에 시지는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오자리라 그랬잖아요. 오, 미, 신, 유, 술 이렇게 흘러간다 그랬잖아요. 그런 게네 이게 시지가 붙는 거죠. 그러면 사주의 이 사람 평생팔자는 중국은 무조건 동해에 있고 중국은요. 그 다음 여기에 몇 년도 무슨 띠, 무슨 달, 무슨 날, 무슨 시에 따라서 이것이 움직임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요런 자월, 4월, 축 날에 태어나가지고 새, 그 다음에 시니까 요거 지금 동그라미 친 그 색깔 안에 들어간 게 이 사람의 평생팔자를 봅니다. 이 관계를.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이 사람은 현재 50에서 54살이니까 여기에 운에 살고 있고 이 나이에 생년을 한 번 더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양력으로 80년 9월 22일 음력은 80년 8월 14일 미심생입니다. 그러면 사주팔자를 이것도 다 사주팔자가 어째서 채워지는 거는 동영상에 보시게 되면 이 사중을 뽑는 걸 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거 보십시오. 그러면 사주 기둥 세우고 하는 게 다 나오니까요. 이거는 제 동영상을 봐도 되고 다른 뭐 검색하면 사주팔자 뽑기, 짜기, 뭐 맹국 세우기, 사주팔자 세우기 이런 거 하게 되면 다 나와요. 그런 것들은 그렇게 보시면 공부는 뭐 어렵지 않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문은 쥐를 중심으로 보니까요. 태어난 날이 개잖아요. 개, 술. 그럼 아까 전에 이게 술의 자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새가 여기 붙는 거죠. 중국은 무조건 동해져 있습니다. 신수든 운명국이든 동해져 가지고 운명을 관여한다고. 중국은.
태어난 연이 운승이 뜨죠. 이게 미신자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연이 붙잖아요. 연지. 그 다음에 미신이니까 태어난 시도 미죠. 예, 그러니까 같이 붙는 거예요. 연지와 시가 동궁으로 있네. 동궁으로. 그 다음에 달이 6월에 태어났죠. 이게 유라 그랬잖아요. 유. 그러니까 울지가 붙는 거예요. 일지는 무니까 일간이 무니까 무가 있으니까 일간이 붙는 거죠.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사람의 팽생팔자가 됩니다. 자, 신수로 가볼까요? 그럼 원래 금년의 신수를 딱 보게 되면 금년에는 이민년이잖아요. 2022년이. 그 다음에 기유일, 네. 기유. 그 다음에 소날에 태어났고요. 요거 이제 뽑는 것도 동영상에 다 나옵니다. 어째서 이렇게 성립되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까지 설명 여기서 다 할 수 없고, 동영상 보면 이렇게 맹국 짜는 거부터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붙어있는 살성 해석하는 거 다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역마고 이거는 망신살. 예. 망신살 궁이라는 것, 이 자리 자체가 궁이라는 거예요. 망신궁이고, 연망은 연을 기준으로 해서 연지 망신살이에요. 망신살.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연지가 인이니까요. 이게 축인 자리잖아요. 이게 축인 자리니까 연지가 인이니까 여기 인이 있는 이걸 연지라 붙는 거죠. 그 쇠도 보게 되면 축이니까 이 축이 있네요. 그럼 같이 앉아 있는 거죠. 연지와 쇠가 동궁으로 앉아 있는 거죠. 같은. 중궁은 무조건 동해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어난 달이 6월이니까 이게 6월이잖아요. 그래 월지가 예 붙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지는 미잖아요. 여기 미신궁이라 그랬죠. 그러면 시가 여기 있으면 여기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금년 신수를 대표하는 전체지 운기. 이건 항상 고정되어 있죠. 금년 한 해가 끝나기 전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달을 보게 되면 이게 뭐 이달이 12월, 1월 보니까 똑같이 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2월 달은 이제 이게 동해가 오면 이거 기존에 이거하고 더해서 이제 보는 거고, 이 달이 끝나면 이거는 사라지고, 그 다음에 3, 4월 달 보게 되면 이걸 통해서 기존의 거와 또 보고, 그 다음에 5월 달 볼 때는 하고 또 이렇게 또 여기서 5월달 음력 5월달 오게 되면 기존의 4개 동차하고 또 같이 보는 거예요. 물론 이런 달 3, 4월달 다 구별해서 다 봅니다. 6, 7월달, 9월, 10월, 12월, 1월. 기존 기문학은 구별할 줄 모릅니다. 그런 것이 원리가 없습니다. 구별해 쭉 보는 거. 그래서 이제 각각을 보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이거는 자리에서 망궁이라는 것은 바탕 자리가 망신살궁 줄여서 일궁 일망이라고 하는 것은 일지를 기준해서 보는 일망 일지를 기준해서 보면 망신살 일망요. 일지를 기준해서 보면 망신살. 궁이라는 것은 이 자체가 망신살 궁이라는 거예요. 바탕 이 자체가. 도궁이라는 건 도화살을 말하는데 도궁이라는 것은 도화살궁, 이 자리가 도화살궁이라는 거고, 연망은 망신살인데 연지를 기준한 망신살. 그게 도화살 보면 되고 망신살 보면 되는데 그렇게 어디서 나온 출처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마는 일지를 기준해서 역마, 일마. 급살궁인데 이 자체가 급살궁이라는 걸 말하고 여기 뭐 공망이고 천마고 그런 식으로도 이렇게 동영상에 보시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화살궁 이 자리가요. 이거는 도화살, 이거는 연지를 기준으로 한 도화살. 홍념살, 욕살 이런 것들도 보시면 다 나와요. 마궁은 먼 거리 천마와 같은 작용을 해요. 천마와 같은 작용. 해외 나가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궁이니까 이 바탕 자리가 역마궁이라는 거죠. 궁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거죠. 역마보다는. 급궁은 급살궁이라는 거예요. 급살궁. 급살은 관제구술이나 신액, 몸 다치고 수술하고 다치고 이런 걸 말하기 때문에 그런 설명들은 동영상에 다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의
이런 맹국과 신수에서 국 짜는 거, 이 맹국을 짜는 거, 그리고 지금까지 했는, 어제와 오늘 했는 그런 내용들을 상세히 보려고 하면 동영상 무료로 올려놓은 걸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막바로 해석에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운국 지문둔갑 해보시면 아는데 기존 프로그램과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천만의 동초 이런 것도 다 표시해놨거든요. 이거 없으면 해단이 안 나와요. 예, 해단이 안 나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특허도 제가 찾은 거죠. 운국이 찾은 거고 운국이 특허까지 내놨고요.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만들면 안 되는데 법적으로 걸려요. 예, 걸리기 때문에 팔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유감스럽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면 반드시 죄를 받겠죠. 이것은 단순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이 원리가 다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아니면 답이 안 나와요. 이거는 이제 하루 일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확인이 다 되니까요. 하루 일진 보는 것도 다 확인이 됩니다.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1986년생 그러면 연을 눌러면 되고 음력이면 음력, 여기 양력이죠. 음력, 양력 그 다음에 3월 27일 지금 아무거나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은 이 사람이 인시라 하면 인시 눌러면 되고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그러면 아무거나 이렇게 인숙이라든지요, 홍길료라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요걸 눌러면 딱 저장이 돼요. 이 프로그램 사용하는 것도 카페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출력하게 되면 이면 기록이 다 있고요. 보시면 이런 사주가 나오고 여기에서 신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평생사주가 이 사람이 일간은 준동이니까 여기 평생사주고 이 사람이 37이면 이 나이에 평생사주가 이제 이것이 이 사람의 평생사주 어떤 사주인 걸 이제 나오는 거고 직업, 가정운, 직업, 부모, 형제운을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 대운에 여러 가지 문제, 이게 5년이잖아요. 5년 동안 어떤 문제가 다 다양하게 한 가지 일이, 여러 가지 일이 날 수 있잖아요. 그 일을 이제 풀이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이에 따라서 막바로 그 나이가 금년에 37이라면 신수를 통해서 금년 2022년 37이니까 알 수가 있고, 원국비기에서도 막바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대운에 금년에 37 같으면 여기에 해당되니까 여기 일자가 써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는 거고 그런 것들은 이제 다음에 해당할 때에 이제 한 번 더 이제 어떻게 보는 거고 이제 설명하게 되면 이제 본인이 궁금하잖아요. 공부를 해보면 이제 출판책이 나올 겁니다. 그 책을 보시고 공부를 하면 혼자서 할 수 있는데 의문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 건 어떤 거는 맞고 예를 들어서 이건 아닙니다만은 여기 요 안에 예를 들어서 26세에 결혼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3월 달에 했어요. 요거는 찾아보니까 명료하게 딱 떨어졌어요. 그런데 26세에 부친이 예를 들어서 사망을 했다. 그럼 못 찾겠다. 그러면 저한테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하든지 카페에 올렸으면 그걸 갖다가 유튜브로 올려요. 올려가지고 왜 그런가를 제가 설명을 해가지고 원리를 찾게끔 놓친 걸 찾게끔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공부가 되겠죠. 자기 걸 과거를 하게 되면 미래를 보는데 더 명료하게 자기가 스스로 볼 수 있겠죠. 그런 것을 제가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많이 많으면 그 중에서 이제 뽑아가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올리면 자기가 분명히 볼 때에 취직한 것이 뭐 29세, 음력 4월 달에 취직이 됐는데, 나이는 분명히 아는데 다른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어째서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이제 찾아주는 거죠. 어떤 원리에서, 운명국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봐야 된다. 요거는 이렇게 딱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공부가 명료하게 다 떨어질 거고요. 신수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를 해가지고 원국비기, 원비를 통해서, 신비를 통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분명히 내 사주는 처운이 좋은 것 같은데 왜 독신으로 살죠? 안 그러면 내 친구가 분명히 이 사람은 착하고 좋은데 가정운이 분명히 안 좋은 것 같은데 남편이 너무 좋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러면 이 사주가 맞는지 어째서 그래 되는지 헷갈리면 그걸 내풀이를 다 해준다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하시면 공부가 굉장히 잘 될 겁니다. 다음 무료입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이제 해석하는 처음에부터 이제 몇 살에 맞바로 이제 해석이 들어가면 됩니다. 어떤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 일어난 걸 토대로 이 사람이 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가정과 배우자 복이죠. 그 다음에 취직을 했으면 32세에 취직을 했다. 음력으로 5월달에 했다. 그럼 왜 5월달에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예. 그럼 40세 음력으로 11월달에 퇴사를 했다. 이혼을 했다. 그러면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원명국에서 찾고, 먼저는요, 원명국, 팽생팔자에서 찾고, 이혼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러면 대운에서, 예를 들어서, 39세에 이혼을 했다. 그러면 이 대운이 이혼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대운의 39세에, 이 9세에 어째서 이혼을 하는가? 그게 7월 달에 이혼을 했다, 음력으로. 그러면 1, 2, 3, 4, 5, 6, 7. 그럼 또 7월 달에 왜 이혼을 하는가? 그 설명을 갖다가 9월 달에 이혼했으면 9월 달에 왜 그런 걸 갖다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 가지 공부가 엄청나게 명리하고 기존의 운명하고 비교해 보시면 확연한, 명확하고 정확하다는 걸 확인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운국기문을 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기 때문에 그 원리를 감추지 않고 다 말하기 때문에 시원스럽게 말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른 운명하고 비교해보면 명료하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